네, 그때 그 사고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된다면 6번째 시간입니다. 저는 서울과학기술대학교 안전공학과 정재혁입니다. 이 시간은 과거에 사회적으로 큰 이슈가 되었던 중대재해 사례를 살펴보고요. 거기에 중대재해처벌법이 만약에 적용되었다면 어떤 처벌 수준과 그리고 어떤 대응 방안이 있을지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입니다. 이 해설을 해주실 분은 법무법인 광장 소속의 신인재 수석 전문위원님이십니다. 안녕하세요. 네, 반갑습니다, 교수님. 네, 위원님 오늘 소개해 주실 중대재해 사례에 대해서 먼저 말씀 부탁드립니다. 예, 말씀드리겠습니다. 작년 4월 22일 날 발생한 사고인데요. 평택항에서 그 대학생입니다. 대학생인데 아버지를 도와가지고 그 이제 아르바이트를 나왔다가 거기 이제 컨테이너가 개방형 컨테이너가 그게 떨어지면서 뭐 컨테이너 무게가 이제 한 300kg 정도 되는데 거기 깔려서 돌아가시는 참으로 안타까운 그런 사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. 자, 그럼 이 사고가 굉장히 좀 어처구니 없는 사고였던 걸로 기억하는데 만약에 이 사고에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되었다면은 어떤 조항이 위반이었을까요? 그 중대재해처벌법에 보시면은 이제 그 자신의 근로자뿐만이 아니라 그 중대재해법 제5조로 보시면은 뭐 사업주 또는 경영 책임자는 제3자에게 도급이나 용역을 주는 경우에도 자신의 지배관리 하에 있을 경우에는 그 안전보건관리상 의무를 부여를 하고 있습니다. 이 경우에 그 학생과 같이 그 이제 업무가 뭐 직접적으로 그 뭐 용역을 받지는 않았더라도 아르바이트로 와서 일을 하더라도 그 사업장 내에서 관할 내에서 일을 하다가 사고가 났기 때문에 이 업무를 총괄하는 원청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된다고 이렇게 법에 나와 있습니다. 네, 만약에 이제 그렇다면은 이 사고에 대해서 이 어떤 주체가 어떤 처벌을 받을 수 있을까요? 그 사업장, 뭐 아르바이트를 시킨 바로 용역을 시킨 사람뿐만 아니라 이 사업장 전체에 대한 지배 관리를 갖고 있는 사람이 결국은 최종적으로 책임을 져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지고 있습니다. 그 이유는 그 사업장 전반에 걸쳐 가지고 그 지배하거나 관리할 수 있는 그 권한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 최상의 원청이 이런 사고가 발생했을 때는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돼서 그 업체의 경영 책임자가 책임을 져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. 이런 안타까운 사고가 반복되지 않도록 할 수 있는 대응 방안은 어떤 게 있을까요? 결국은 이제 도급인은 자신의 사업장에서 그 가지고 있는 모든 그 시설이라든지 또 장비, 그 다음에 업무에 대해서는 안전을 확보할 의무를 가지고 있습니다. 따라서 그 자신의 근로자뿐만이 아니라 제3자의 용역자가 와서 그 일을 하더라도 안전하게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구축하고 그것을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확인해 가지고 불안전한 상태가 발생하지 않도록 이렇게 관리를 해야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. 네, 중대재해처벌법에서는 그동안의 이런 이 도급인의 의무뿐만 아니라 궁극적으로 사업주나 경영 책임자의 이 안전보건 조치 의무를 강조하고 있는데요. 마지막으로 이 사업주나 이 경영 책임자에게 이러한 사고가 재발하지 않도록 그런 당부하고 싶으신 말씀 있다면 부탁드립니다. 그 사업장에서는 그 우리 회사의 직원뿐만 아니라 모든 종사자들이 우리 그 사업장 내에 왔을 때는 안전하게 그 들어와서 또는 즐겁게 그 안전하게 퇴근할 수 있는 그러한 그 우리 일터가 되도록 노력을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. 네, 지금까지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. 이 사고는 컨테이너, 이 패널을 고정할 수 있는 고정핀 하나만 제대로 설치되었어도 발생하지 않았을 사고였던 것으로 기억하고요.
이 안전 분야에서 페일 세이프티라고 해서 이 근로자나 작업자가 실수를 하더라도 이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기능상의 조치를 해야 한다는 정의도 있습니다. 그래서 그런 기능들이 굉장히 고도화된 기능이 아니라 이런 고정핀, 아주 작은 고정핀 하나만 제대로 설치하는 것만으로도 근로자의 안전을 확보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. 그래서 이런 사고가 더 이상 재발하지 않도록 이 중대재해처벌법이 기여할 수 있는 날이 오기를 바랍니다. 네,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